잘 가세요, 어머니. 뒷일은 걱정 마시고요. 검은 장막이 쳐진 장례식장. 향이 타는 냄새와 낮은 곡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은 남자와 여자. 남자의 어깨가 흐느낌에 떨렸고 여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가시다니. 조문객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베일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베일 속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눈빛.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은 부부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은 베일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걷어올리는 순간 여자의 비명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검은 베일 속 여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1년 전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김옥이는 좁은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꼿꼿이 집안일을 해내는 여인이었습니다. 한평생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깊은 눈주름에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화 없네. 자그마한 식탁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은 김옥이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몇 번이나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바쁜가 보지. 명절에도 겨우 얼굴 비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옥이는 작은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떡 한 그릇과 미역국, 그리고 작은 케이크.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촛불을 바라보는 노모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생일 노래를 부르던 김옥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어야 할 촛불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우야, 올해는 엄마 생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어 끈 김옥이는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는 현우와 그의 아내 미라, 그리고 김옥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김옥이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현우는 결혼하고 강남의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가끔 들러 엄마 안부를 묻던 아들도 시간이 흐르며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우의 아내 미라와의 관계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애비 없이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다더니 이제는 필요 없나 보지. 쓸쓸한 생일상을 치우던 김옥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는 김옥이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라예요. 김옥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들도 아닌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억지로 따라오는 듯한 표정을 짓던 며느리였습니다. 아이고, 미라야. 고맙구나. 현우는? 현우 오빠는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김옥이는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시간을 물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설악산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고 해서요. 어머니 모시고 단풍 구경 가려고요. 어머니 작년에 설악산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김옥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 추석 TV에서 설악산 단풍 구경 장면이 나왔을 때 한마디 했던 것을 며느리가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괜찮지. 시간 괜찮지.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제가 어머니 댁으로 차 가지고 갈게요. 아침 일찍요. 통화가 끝나고 김옥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설악산으로.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친절함에 김옥이는 의심보다 기쁨이 앞섰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미라도 이제 나를 시어머니로 대접하려는 걸까? 그날 밤 김옥이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외출복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단풍 구경을 기다리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주말 아침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준비를 마친 김옥이는 창가에 서서 며느리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검은색 SUV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라는 평소보다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김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차에 올랐습니다. 미라는 평소와 달리 친절하게 안전벨트를 매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단둘이 좋은 시간 보내요. 현우 오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 차가 출발하고 김옥이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의심을 뒤로하고 오랜만에 나들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미라야, 고맙구나. 늙은이 데리고 가느라 수고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미라의 미소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날 설악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김옥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김옥이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로 보낸 세월, 자신을 위한 여행은 언제였을까요? 차창에 맺힌 물방울을 만지작거리며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미라가 건넨 보온병. 김옥이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며느리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명절에도 억지로 끌려오듯 찾아오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의 온기와 달리 가슴에 차가운 의문이 스며들었습니다. 미라야, 너희 부부 사이는 어떠니?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미라의 손가락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70평생 사람 마음 읽으며 살아온 노모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짧고 날카로운 대답. 마치 가시 돋친 철조망 같은 목소리. 김옥이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육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서러운 마음을 누르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휴게소에 들른 김옥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주름, 굵은 팔자주름. 거울 속 노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갑자기 친절해진 거지? 평생 손해보며 살아왔지만 사람 눈빛만큼은 읽을 줄 알았습니다.
미라의 친절함 뒤엔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기목이 식당 유리창 너머 통화하는 미라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고 손짓은 격렬했습니다.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는 듯 했습니다. 기목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라가 문득 뒤돌아보자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시 만난 미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환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울 정도로 가면을 쓴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니? 아, 회사 동료예요. 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의 파문이 그녀의 눈에서 일렁였습니다. 아들 키우며 들었던 모든 거짓말을 떠올리게 하는 눈빛. 기목이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차 안 기목이가 고혈압 약을 꺼내자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약 챙겨오셨네요? 몰랐어요. 기목이의 손이 약병을 쥔 채 멈췄습니다. 작년 추석 미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바로 이 약을 먹었는데 현우가 걱정하며 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척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있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약을 삼키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불안에 가득했습니다. 한평생 모진 세월 견뎌왔지만 지금만큼 불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설악산 입구,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붉은색조차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피처럼 타오르는 단풍잎들. 산책로를 오르는 내내 미라는 종종 뒤돌아보며 기목이를 확인했습니다. 배려가 아닌 사냥감을 확인하는 눈빛으로 가끔 건네는 물병과 손수건까지도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다리의 피로보다 의심의 무게로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척하는 미라의 목소리. 진심 없는 목소리만큼 공허한 것이 또 있을까요? 기목이는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한 그들. 기목이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천길 낭떠러지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앞 미라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쪽으로 가볼까요? 절경이래요. 인적 드문 가파른 절벽. 기목이의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70평생 다져진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긴 위험해 보이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미라의 손이 기목이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기의 힘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바위 쪽으로 다가갈수록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 기목이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공포. 75평생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지금처럼 죽음이 가깝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미라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얼음장 같은 눈빛. 어머니, 조금만 더요. 기목이는 미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작스런 친절함, 이상한 통화들, 위험한 절벽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기목이의 떨리는 질문에 미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가면처럼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배신감과 공포가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사진 찍어드리려는 거예요.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옥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견뎌온 강인한 의지가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미라가 다가올 때마다 김옥이는 물러났습니다. 설악산의 붉은 단풍 사이로 김옥이의 인생 최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인간미마저 사라지는 순간, 김옥이는 가장 믿었던 아들의 아내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설악산 절벽 위 찬바람이 김옥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김옥이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미라야, 내려가자. 제발. 애원하는 김옥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묻혔습니다. 미라의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야수처럼 번들거리는 눈. 어머니,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그냥 사진 한 장만. 미라의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옥이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는다는 것을. 현우는 알고 있니? 내가 이러는 거. 김옥이의 질문에 미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미라의 소나기 힘이 느슨해졌고 김옥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우 오빠요? 걱정 마세요. 오빠는 곧 슬퍼할 테니까요. 불쌍한 어머니가 설악산에서 사고로 떨어져 돌아가셨다고. 미라의 말에 김옥이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함, 단둘이 떠난 여행, 인적 드문 절벽. 모든 것이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왜요? 어머니 재산이랑 보험금이 탐나서요. 현우 오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갑게 내뱉는 미라의 말에 김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모은 전 재산과 노후 대비용 보험.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며느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라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김옥이를 절벽 끝으로 밀어내려는 순간 김옥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김옥이의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안 돼.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김옥이의 손이 무언가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뭇가지였습니다. 간신히 매달린 김옥이의 눈에 미라의 충격에 빠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로 김옥이의 손을 밟았습니다. 미라야, 제발. 죄송해요, 어머니. 잘 가세요. 미라의 발에 김옥이의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고통.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김옥이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습니다. 현우야.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순간 김옥이의 몸이 나무들에 부딪혔습니다. 가지가 그녀의 낙하를 조금씩 늦췄지만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몸이 땅에 닿았을 때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감겨 있었고 여기저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기적입니다, 정말. 낯선 의사의 목소리. 김옥이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악산 등산객이 발견했어요. 낙상사고로 보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해 드릴게요. 김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연락.
안 돼요. 간신히 짜낸 목소리.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가족들이 걱정하실 텐데. 제발, 비밀로. 최상철 변호사, 연락해 주세요. 김호기의 간절한 눈빛에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김호기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상철이었습니다. 오기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김호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살인 시도, 자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 그리고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믿기 힘들군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김호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친구의 믿음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게다가 현우가 김호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이 계획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호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여인의 눈에 처음으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죽은 척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최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김호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진짜 제 장례식을 치르게 하세요. 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보험금을 타가는지 모든 걸 알아내야 해요. 오기 씨,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죽을 뻔했어요.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김호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평생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온 여인의 강인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최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도와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김호기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병원 기록은 사망으로 변경되었고 최 변호사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호기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밀 장소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회복되는 동안 그녀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악산 낙상 사고로 노모 사망. 텔레비전에 나온 아들 현우의 슬픈 얼굴과 눈물 흘리는 미라의 모습에 김호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미라야. 병실에서 바라본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김호기의 마음속에는 검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한 가족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호기는 최 변호사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다리의 깁스는 풀렸지만 여전히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죽음 증명서 준비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고인이 되셨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호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죽음이 증명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현우 씨가 상당히 크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 장례식을 크게? 김호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효자가 됐다니. 쓸쓸한 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산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최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아파트, 예금, 그리고 보험금까지 총 10억 정도입니다. 생명보험은 현우 씨가 수익자로 되어 있고요.
현우가 그 돈으로 뭘 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김옥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평생 억울함을 참으며 살아온 그녀의 내면에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옥이는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최 변호사의 차를 타고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죄어들었지만 이것이 진실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가요. 장례식장 입구, 김옥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영정사진이 걸린 모습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는 조문객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은 현우와 미라. 현우는 흐느끼고 있었고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김옥이의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다니. 내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현우의 흐느낌에 김옥이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들은 정말 이 살인 계획에 관여하지 않은 걸까? 미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김옥이는 그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된 눈물, 완벽한 연기. 김옥이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효자라더니 평소엔 잘 안 찾아뵀다면서요? 그래도 재산은 다 물려받겠지. 며느리가 상당히 똑똑하다던데 뭐 사업한다고. 수군거림에 김옥이의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옮기려는 순간 미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김옥이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나가요. 위험해요. 최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김옥이는 황급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알았으니까요. 김옥이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라의 연기, 그리고 현우의 슬픔, 모든 게 진짜든 가짜든 이제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CCTV 설치했습니다. 지방과 은행 계좌 움직임도 모니터링 중이에요. 김옥이는 화면 속 자신의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와 미라가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인감도장을 찾는 듯 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안에 모든 재산이 현우 씨에게 넘어갑니다. 생명보험금은 이미 청구했고요. 김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아들 위해 모은 재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배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었어요? 화면 속 미라의 놀란 목소리. 김옥이의 비상금 통장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사업 시작할 수 있겠네. 그래, 당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야. 미라의 말에 김옥이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현우와 미라가 웃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모습. 그녀의 죽음을 축하라도 하듯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들이 모든 돈을 인출하면 그때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김옥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설악산에서 떨어지며 느꼈던 공포와 절망은 이제 냉정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내 장례식을 치렀으니 이제 내가 그들의 장례식을 준비할 차례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옥이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녀의 복수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김옥이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와 미라가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환했습니다. 김옥이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인출한 직후였습니다. 다 인출했나요? 최 변호사의 물음에 김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요. 김옥이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숫자와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기 씨, 이런 걸 할 줄 아셨어요? 김옥이의 입가에 쓴웃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냥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나요? 30년간 국세청 디지털 포렌식 팀장이었어요. 최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옥이는 노트북에 집중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 아버지가 일찍 떠난 후 나 혼자 아들 키우며 국세청에서 일했어요. 수많은 탈세범, 자금 세탁범들 잡아냈죠.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김옥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생 감춰온 정체, 소박한 주부에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라고만 했죠. 아들이 부담 갖지 않길 바랐으니까.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와 미라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까지 모든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불법입니다. 걱정 마세요. 흔적 남지 않아요. 30년간 이런 일 했으니까. 김옥이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자 미라의 과거 이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미라가 화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미라, 과거 2번의 결혼 이력. 두 남편 모두 의문의 사고로 사망.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한 기록. 시리얼 킬러였어. 김옥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라는 현우와 결혼한 후 김옥이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고 그 다음은 아마도 현우의 차례였을 것입니다. 현우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김옥이가 키보드를 몇 번 더 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전송창이 떴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작은 선물을 보내는 중이에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미라는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현금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옥이의 유산 중 일부였습니다. 이제 사업 시작할 수 있겠네. 당신 어머니 덕분에. 현우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런 현우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음. 뭐지? 현우가 메시지를 열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미라의 과거 결혼 기록과 전 남편들의 의문사, 보험금 수령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왜 그래? 미라가 다가오자 현우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라, 너 전에도 결혼한 적 있어?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진실을 말해. 내 전 남편들. 그들은 어떻게 됐지?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곧 가면처럼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헛소문이야. 현우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미라의 눈이 화면을 훑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건 누가? 바로 그때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동시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TV, 컴퓨터, 심지어 냉장고의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화면에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미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그녀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라,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해. 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현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현우는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이건 다 오해야. 누군가 우릴 해치려는 거야. TV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설악산 절벽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미라가 김옥이를 밀어내는 순간을 담은 영상. 미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이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어머니를. 미라는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밀었어. 그 돈이 필요했으니까. 현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전자기기에서 다시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내가 온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수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김옥이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니까. 강남의 고급 아파트. 미라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모든 전자기기에서 울려 퍼졌던 경고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대체 누구지? 미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냉장고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떨리는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디스플레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서미라, 잠은 잘 자고 있나요? 미라의 비명이 고급 아파트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플러그를 뽑았지만 이번엔 TV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설악산 절벽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제발, 그만해. 미라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TV를 바라보던 그녀의 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제사는 맛있었나요? 미라가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김옥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옥이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에 비쳐 하얗게 빛났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죽은 줄 알았죠?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에서 죽었어야 할 시어머니가 지금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유령? 김옥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령이라고요? 맞아요. 당신이 죽인 시어머니의 유령이죠. 미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김옥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죠? 운이 좋았죠. 나무가 낙하를 막아줬어요. 하지만 당신의 운은 이제 다했어요. 김옥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국세청에서 범죄자들을 추적했던 베테랑 수사관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냈어요. 과거의 결혼, 의문의 사고로 죽은 두 남편, 그리고 수령한 보험금까지. 미라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김옥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의 과거 범죄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모든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요. 절망에 빠진 미라의 눈에 갑자기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주방 카운터 위에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요. 날 망치게 할 순 없어. 미라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옥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옆으로 피하며 미라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국세청 시절 받았던 호신술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진짜 날 죽이려고요? 또 김옥이의 소나기에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경찰관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있고 아내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야. 김옥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미라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라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패배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김옥이와 현우만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어요? 어떻게?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옥이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단다. 앉아서 얘기하자. 김옥이는 설악산에서 있었던 일부터 자신이 살아남은 과정, 그리고 죽은 척하며 진실을 밝혀낸 모든 과정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라가 그런 사람인 줄.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김옥이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으려 했습니다. 넌 정말 몰랐니? 미라의 계획에 가담하지 않았고?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다만,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 뿐이에요. 김옥이의 단단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오해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모자는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진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진실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가 경찰에 연행된 후 김옥이와 현우는 아파트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김옥이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깊게 패인 주름. 그녀가 알던 밝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던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라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현우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턱에서 떨어져 셔츠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김옥이는 그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들의 눈빛을 읽어온 어머니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면 항상 눈을 살짝 찡그리던 어린 시절의 버릇까지 기억했습니다. 믿는다, 현우야. 김옥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왜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는 알고 싶구나. 명절에도 겨우 얼굴 비치고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 김옥이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제가 어머니를 피했던 건 사실이에요. 떨리는 고백. 김옥이의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고백은 설악산에서 떨어진 것보다 더 아픈 충격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빚도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실패한 아들로 보이기 싫었어요.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잖아요. 국세청 최고 전문가로 어머니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김옥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늘 평범한 공무원이라고만 했는데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직업을 알았니? 대학 때 우연히 어머니 표창장을 봤어요. 국세청 디지털 포렌식 최우수 요원이라고. 김옥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숨기려 했던 자부심,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감춰온 자신의 경력. 모든 것이 오해를 낳았던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와줬을 텐데. 김옥이의 손이 아들의 손을 덮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현우의 손이 어머니의 온기에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미라가 절대 어머니께 도움 청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존심 문제라면서.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야, 내 서재에 들어가도 될까? 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옥이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구서, 독촉장, 대출 서류들. 그녀의 눈은 구석에 있는 금고에 고정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니? 825요. 어머니 생일이에요. 김옥이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소홀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밀번호조차 자신의 생일이었다니. 평생 오해했던 것일까요? 금고를 열자 서류 뭉치와 검은색 USB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USB를 들고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니?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몰라요. 미라의 거예요. 제가 만진 적 없어요. 제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김옥이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에 현우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서, 사진, 계획서. 모두 미라가 준비한 현우의 사고 계획이었습니다. 설악산과 비슷한 장소의 사진들, 보험 서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현우 사망 후 재산 정리 계획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이건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목표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옥이는 평온한 얼굴로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포렌식 전문가의 눈으로 모든 증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그녀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현우의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지만 보내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이제야 미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 재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돈이 미라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편지의 날짜는 김옥이의 사망 일주일 후였습니다.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김옥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우야, 넌 알고 있었구나. 현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렸습니다. 의심만 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미라가 어머니를 단풍 구경 데려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미라는 평소에 어머니를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가슴에 묻어둔 의심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했죠. 미라의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에. 김옥이는 아들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현우의 등이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시간들이 서로의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현우야. 미라는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내 빚도 해결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요? 거의 5억이에요. 김옥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국세청 베테랑 수사관의 자신감이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뒀어. 미라가 숨겨둔 돈을 모두 찾아냈어.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가 인출한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한 내역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30년 일했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 내 전문이야. 미라가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을 모두 찾아냈어.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현우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다가 이내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김옥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상처 입고 울던 아들을 달래주던 것처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김옥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의심과 불신, 배신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진짜 집으로. 모자는 손을 맞잡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설악산의 절벽에서 시작된 악몽 같은 여정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앞. 미라의 재판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김옥이와 현우는 나란히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15년형이라. 어머니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옥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이미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미라의 전 남편들 사망 건도
재수사 들어갔다고 하더구나.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옥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릴 적 현우가 넘어져 올 때마다 해주던 그 손길 그대로.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둘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도로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김옥이는 설악산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김옥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글쎄, 평범하게 살고 싶구나. 이제 진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현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에 김옥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요? 국세청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너도 참. 김옥이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났습니다. 사실 최 변호사가 제안을 해왔단다. 법률회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문으로 일해달라고. 역시 어머닌 은퇴 못하실 줄 알았어요. 모자는 함께 웃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김옥이의 아파트.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기억하고 있었어. 밥을 떠먹던 현우의 눈에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그리워했는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사 너무 오랜만이네요. 김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해.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생일 선물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김옥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행기 티켓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행 티켓이었습니다. 제주도? 네, 어머니가 항상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함께 가요. 좋은 데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김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맙구나, 현우야. 제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 덕분에 제 목숨 건졌잖아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주도 해변. 김옥이와 현우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바다 위로 금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김옥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국세청에서 일하며 범죄자들을 쫓았던 시간,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고생했던 나날들, 그리고 설악산에서의 죽을 뻔한 경험까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내가 곁에 있어서. 현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긴 그림자를 모래 위에 드리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석양을 배경으로 모자의 실루엣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설악산의 절벽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여정은 이제
제주도의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김옥이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설악산의 붉은 단풍은 이제 멀리 있는 추억일 뿐, 눈앞의 제주 바다는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일은 어디 가볼까? 한라산 어때요? 어머니 체력으로 충분히 등산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김옥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당연하지. 설악산도 내가 이겼는데 한라산쯤이야. 모자의 웃음소리가 해변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죽음과 배신의 그림자를 뚫고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옥이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